안녕하세요. 시퀀스 자료형 중 하나인 투풀 자료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풀 자료형 주제를 8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풀 자료형의 특징을 알아본 후 투풀을 생성하는 여러 방법과 투풀 자료형 변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풀 인덱스와 연산자, 투풀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주제는요, 투풀 할당이고 마지막 주제는 투풀 패킹, 언패킹, 그리고 시퀀스형 패킹, 언패킹 연산자입니다. 파이썬이 아름답고 유연한 언어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를 패킹하고 언패킹하는 능력입니다. 투풀 자료형은 리스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인 시퀀스형 자료이지만 리스트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투풀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풀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투풀 자신을 포함해 어떠한 자료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리스트는 가변 자료형인 반면에 투풀은 불변 자료형입니다. 따라서 투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투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투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요, 리스트 생성자를 사용해서 투풀을 리스트로 변환한 후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풀 자료형 변환은 투풀의 3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풀은 여기 그림처럼요, 소괄호로 둘러싸인 순서가 있는 0개 이상의 객체를 참조하는 시퀀스형으로 각 객체는 심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생성할 때는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출력을 할 경우에는 양쪽 끝을 항상 소괄호 형태로 묶어서 출력을 합니다. 투풀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투풀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는 이제 리스트죠. 대괄호로 묶여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투풀입니다. 투풀은 이렇게 소괄호로 묶여져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비투풀처럼요, 소괄호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형을 한번 보면요, 타입을 사용해서 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클래스가 리스트죠. 그리고 내용이 이제 대괄호로 쌓여서 나옵니다. A 투풀은 자료형이 투풀이고요, 출력을 했을 때도 이렇게 갈로로 쌓여서 소갈로로 쌓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투풀의 경우는 갈로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지만 자료형이 투풀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소갈로로 쌓여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3개의 이제 변수의 크기를 보면요, 다 똑같은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모두가 5개의 값이 이제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리스트의 마지막 값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마지막 값이 원래 드럼인데, 문자열 드럼인데 이렇게 기타로 바꾸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바뀌었죠.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드럼이 기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A2풀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드럼을 기타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타입 에러가 나죠. 이처럼 투풀은 한번 만들면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학습한 리스트와 투풀의 차이를 살펴본다면요, 이 둘의 차이점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들 때와 출력 형태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담고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리스트는 가변 자료형이고 투풀은 불변 자료형입니다. 그러면 언제 리스트 대신 투표를 사용할까요? 투표를 리스트 대신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값이 변하면 안 되는 경우에 투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로 시퀀스형 자료를 전달할 경우에 함수가 처리하는 동안 전달한 자료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면요, 투풀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풀은 불변 자료형이므로 내용이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변 자료형인 리스트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리 속도와 저장 공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파이썬에서는 투풀을 처리하는 속도가
리스트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그 차이를 못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빠르다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담고 있는 객체, 즉 데이터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이 객체를 그리고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요, 투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풀은 리스트보다 더 적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에 리스트보다도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 투풀을 사용하면 구문상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투풀을 사용하는 것이 리스트보다 구문상 더 간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배운 투풀 대입의 경우 한 줄로 여러 변수의 객체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한 개인데 반해서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리턴 값으로 투풀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의 키로 시퀀스형 자료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풀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딕셔너리 자료형은요, 키 값으로 가변 자료형이 올 수 없습니다. 즉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가변 자료형인 리스트, 딕셔너리, 세트는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복합 자료형이 딕셔너리의 키로 와야 한다면요, 투풀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리스트 생성자를 사용하면 투풀을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반대로 투풀 생성자를 사용하면 리스트를 투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생성자를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투풀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